오늘의 주제는요, 이제 라인 전개 방법과 그리고 이제 라인 전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족은 가족끼리 뭐 이렇게 친구는 친구끼리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족도 흩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뭉쳐줘야 되잖아요. 그치만 아닌 경우도 있는 제 사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 전개는 이제 상황마다 계속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원칙은 같는데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속도가 나면서 조직들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매출은 많이 뜨는데 나 혼자의 조직이 성장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한 끗 차이인데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또 차이입니다. 알아듣는 분들은요,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요, 계속 제자리이실 거예요. 매출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나 혼자 내가 쓰러지면 제로가 되거든요. 저도 인도네시아 때 저 혼자 열심히 룰리랑 열심히 했을 때 매출이 팍 떴는데 룰리가 꼴까닥 아파서 쓰러지고 나서부터는요 다 죽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지 조직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되게 신중하게 다 사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라인 전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제 사례인데요. 저도 이렇게 좌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머나먼 한쪽은 한국 라인이고 한쪽은 이제 해외 라인이 있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자,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면 동그라미 좀 해주실래요? 네. 자, 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애터미가요. 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제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좌우에 파트너가. 근데 제가 한쪽은 뉴질랜드고요. 한쪽은 한국의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회원을 막 내리다가 그 교회 사람, 같은 교회 사람을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 좌측에서도 막 가입을 시키다가 또 한 분을 가입을 시켰어. A, B라고 할게요. 근데 이 A를 통해서 제가 이 아메이 분이 왔어요. 아메이 GP까지 생기신 분이에요. GP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A라는 분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지만 이 제 좌측의 파트너 사장님을 통해서 이 A 사장님이 고객이에요, 고객. 그냥 뭐 마사지샵이다 그러면 그 손님이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는데 이 아메이 하셨던 분의 첫 번째 그냥 생각은 아, 나는 이 애터미 할 생각은 없었고 아메이를 했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면 나를 좀 깎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금액을 좀 싸게 뭐 1,000원이라도 깎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 한전분도 막 관심이 생기면서 뭣도 모르고 밖에 멤버십을 늘려나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했었어요. 근데 그 한전 다니는 친구분이 그 뉴질랜드에 친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그걸 알고 제가 뉴질랜드 쪽이 잘 되니까 저를 연결시켜 주려고 빨리 형한테 얘기해라 형한테 얘기해라 했는데 그 기회를 계속 못했어요. 안 연결시켜 줬었어요. 근데 아니 너무 웃긴 게요. 우리 단체 톡방 보면 차카차카차카차카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 아메 하신 분이 그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친구의 형, 그 한전 다니는 친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 친형이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쪽에 친형이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형제가 찢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형이 그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을 먼저 했으니까 친형이지만 찢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탈퇴를 시키고 옮기는 게 맞죠. 형제는 형제끼리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저는요, 그 상황에서 제가 옮기지 말라라고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대방, 내 파트너들을 정확히 상담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체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한전 그분은 적극적으로 애터미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관심이 생겨서 이거 손해볼 거 없네 그러면서 막 멤버십 밑에서 뭔가가 막 내려가니까 움직이는 사람이고 제 우측에서 있는 분은 열심히 시스템도 타고 애터미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해를 하고 탈퇴해서 정상 가입해서 옮긴다 쳐도요. 의리가 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면 누가 후속 관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아니라 내 파트너 사장님이 해외를 막 하는 사람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탈퇴되고 막 이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해외는 다 누구한테 상담을 하겠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겠죠. 왜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니까 막 연결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멀리 여러분 단순한 코앞에를 보면 안 되고요. 크게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야,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하게 되면 내 좌우인데 정상으로 탈퇴를 하고 옮겼다 해도 그 밑에서 후속 관리를 열심히 해서 같은 교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막 사업이 잘 적극적으로 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비전 제시를 해줘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리가 상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열심히 공을 들였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잖아요. 탈퇴 정상에서 가입해서 가족끼리 달았어. 맞는데 제가 그쪽에서 이제 사업 설명이나 이런 후속 관리를 제가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정상이라도요. 그 신뢰가 깨져버려요.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끼리가 결국은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해라.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분이랑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대단하게 대단한가 봐요. 대단하신 분인데 부자래요. 부자인데 줌 미팅을 해달라고 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곤란한 거예요. 저는 그쵸?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정확한 진단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탈퇴해서 정상 가입을 해서 옮겨서 형제끼리 해도 이게 사업이 폭발될 때가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같은 교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교회에서 인맥이 애텀에서 그럼 형제 라인이 돼버리는데 찢어질 거 아니야. 그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생기겠죠. 그러면 애터미가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또 저도 좌우잖아요. 그럼 같은 교회 사람으로 만약에 저한테 누구 후원 동행 요청했어요.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어. 그럼 나 누구한테 할 거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곤란한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가족은 가족끼리가 맞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후속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 같은 교회 했던 사람이 열심히 지금 후속 관리를 하고 같은 교회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계속 신뢰 쌓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가입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고, 이제 전화를 드리고, 거기는 아직 수원에도 사람도 많고 그분은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충분히 하는 분이거든요. 동생분은 아직 그 애터의 비전을 확 보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비전을 제대로 알면 너무 잘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그냥 흩어져서 이제 가족은 찢어져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형이 움직일까요? 막 관리하기 전까지는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괜히 작은 일에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데 괜히 그 가족끼리다 하면서 뭐 탈퇴하고 옮기고 이래가지고 의리와 신뢰가 깨지면서 애터미의 비전은 알아도 그 기분이 나빠서 사업을 파트너가 또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가요.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아, 진짜 애터미 회사는 너무 좋은데요. 진짜 저 스폰서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하기 싫다고. 아, 진짜 좋은데 저 사람이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관리와 상담, 이걸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여러분 맞잖아요. 이론으로는 가족은 가족끼리가 맞아요.
맞는데 여기 있었네. 제가 그분 우리 교회 분이시다. 제가 후속 관리할게요, 국장님.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여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열심히 애터미를 얘기를 해야죠. 그쵸? 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찢어지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이모, 고모 뭐 얘기하다가 얘기 안 했어. 막 우리 고모는 안 할 사람이래. 근데 어디서 만나요? 세미나장에서 만난다니까.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한테 쫙 알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 라인 전개를 할 때 여러분 되게 신중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가요, 열정이 막 열심히 하는 파트너의 기분을 팍 상하게 해서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가 뭐가 어렵냐면 상담 능력이 어려운 거예요. 그 상담은 내공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과 행동이 이거는 다르죠. 근데 여러분 때와 달라. 이런 사례는 이렇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가운데 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뭔지도 몰랐어. 몰랐는데 알아서 막 자기들끼리 해서 내가 몰라 전혀. 그럴 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 뉴질랜드는 다 누구한테 연결이 돼요? 저한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부딪혀요? 곤란한 상황이 부딪힌다. 그러면 내 좌우 파트너 다 우리 소중한 파트너인데 누구 좋다 뭐 정상으로 한다 그래도요 그게 오해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신중하게 냉철할 땐 냉철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진행이 되고 조직이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 기도 다 열심히 해도요 하나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 사례인데요. 우리가 애터미가 당장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애터미에서 어때요? 당장 돈이 안 되죠. 그래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산하에 또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여러분, 이 여러 방법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라고 제가 이거를 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아, 나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써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더니 다 잘 됐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 제 파트너가 제 밑에서 이렇게 회원을 내리는데 이 부업자 파트너인 거예요. 부업자 파트너가 이렇게 회원을 내리다 보니까 요 한쪽이 빵 커졌어. 여기 한쪽이 완전 끝났어. 영원히 안 해도 될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소실적을 해야 되는데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잘 적극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가장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때요? 좀 어렵겠죠. 근데 어머니가 요 빵 터진 사람 위에 달린 거야. 중요한 핵심 멤버의 위에 달린 사람들은 다 여기서 리더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근데 여기 어머니도 나이가 70대 중반이야. 근데 연금 받아. 근데 자기는 애터미 세미나가 너무 좋아서 전업이야.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여기 탈퇴하시고요. 따님이 부업으로 하니까 어머니가 전업으로 하시니까 옮겨서 밑에서 하셔요. 밑에서 딸이 성공할 때까지 밑에서 어머니가 파일업이 돼주면 이 딸이 전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혼자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한 줄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혼자 너무 외로웠다 항상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끼리의 사이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가족이어도 막 니 건 니 거, 내 건 내 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가족끼리 다 뭉쳐야 돼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는 안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성품과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아, 정말 자식을 위해서 정말 부모가, 정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는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탈퇴를 하시고, 따님의 소실적으로 가셔라라고 했어요. 사실 그 어머니도 한 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론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줄씩 터졌으니까 각자 한 줄 하면 돼. 이거죠. 이론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줄도 어렵다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은.
나이가, 그러니까 환경, 문화, 성격 다 봐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어머니가 나이가 75세야. 말주변도 없어.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사업설명도 못해. 근데 제품만 좋아서 막 그냥 그 정도야. 세미나만 열심히 타고. 그러면 한 줄에 키워주는 리더들을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딱 냉정하게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느니 한쪽으로 뭉쳐주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탈퇴를 하고 딸의 소실적으로 갔더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외롭지 않다고. 같이 뭉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요,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진정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야, 한 줄 터졌으니까 한 줄 해. 한 줄 잡아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구와 끼리끼리 연결을 시켜서 팀워크를 짜줘서 키울 것인가? 그런 것도 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심이 놓고 내가 애터미를 지금껏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없을걸요? 거의? 그냥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포인트만 보고 내 좌우만 보고 아 여기 소실적 안 되네 아씨 아씨 뭐 이러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조직이 커지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 다 떠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가족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예시를 드렸죠. 그래서 고를 때는 그렇게 또 하시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열심히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조직이 안 커지죠. 근데 후원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송사장님이랑 아니 왜 A, B, C, D 이렇게 다 했을 때 똑같이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조직이 확 커지고 왜 어떤 사람은 잘 안 커지죠? 라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후원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내가 처음에 가족은 가족끼리 회원을 달고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관심 있는 소비자가 나와요. 만약에 막 열심히 달았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막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무조건 좌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응? 응. 몇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큰 그림. 왜냐면요, 애터미가요,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 맞춰서 일단 그 사람의 이제 소개를 받고 내려갈 때까지는 계속 이제 노예처럼 섬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나왔잖아요. 자, 화면 보이시죠? 내가 나왔는데 가족은 가족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근데 보통 보면 이제 A, B, 이제 관심,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요, 여러분, A 코어 체크리스트를 할 때 나한테 판매를 하시잖아요. 나한테 판매를 하면서 누군가한테 후원을 하면서 제품도 팔기도 하고 전달도 하고 소개도 받고 회원이 막 내려다 보면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 관심이 막 나는 근데 사업을 안 할 건데 막 소개는 해줄게. 막 이런 분들 있죠. 그게 사업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한테 막 억지로 세미나 나와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언제 나오게 하면 돼요? 밑에 누군가가 나오면 알아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C, D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CD가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적극적인 사업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나 이거 해볼래요. 여기서도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키맨들이 이제 딱 오른팔 왼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CD가 나왔을 때 이 CD의 좌우를 집중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CD를 거의 이제 저는 50대 50으로 합니다. C의 좌측에 50%, 우측에 50%, D의 50대, 우측에 50, 50.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이제 제 우측에 뉴질랜드가 제가 뎁스를 되게 잘 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잘 타고 내려가는 게 처음에 그 그레이스 사장님이 이제 맨 밑에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 항상 누군가가 맨 밑에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 하다 보면 맨 밑에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스폰서는 그 맨 밑에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 그 맨 밑에를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좌우를 집중을 하기 전에 자,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정혜진 팀장님도 있고 에이미 사장님도 있고 이유진 사장님도 있고 뭐 에이미 그 그레이스 사장님 뭐 이유경 사장님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좌우가 있고 저기도 좌우가 있고 여기도 좌우가 있고 도대체 나는 몇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셔요. 근데 자,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제 우측에 맨 적극적인 회원은 그렇게 많아도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진 않았어요. 썩 미쳐있진 않았어요. 근데 정혜진 팀장님이 이제 뉴질랜드 소개시켜주면서 좀 부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신 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노트 필기를 했다는 건 그래도 좀 자세가 됐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노트 필기하는 파트너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보세요. 무슨 얘기할 때 노트 필기하는 사람 있나? 그러면 우리가 막 제가 이렇게 회원을 내려가다 보면, 노트 필기를 하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 집중을 50대 50대로 하는 거예요. 50대 50. 그러다 보니까 50대 50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은 센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뎁스 소개받으면서 한쪽에 또 센터가 양쪽에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해줘요? 어느 순간 이제 셀프 리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 조직이 안 커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0대 50이면 어느 순간 이제 거기서 조짐이 조금씩 보여요. 시스템을 타는 사람,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 그 셀프, 알아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내려다 보니까 또 누가 나왔어요? 에이미 사장님. 그러면 에이미 사장님이 그 저한테는 쫘르르 연결된 라인이죠. 그러면 제가 거기 정희진 팀장님의 좌우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자, 내려갔는데 내가 아예 그 밑에 소실적을 안 쳐다보냐? 아니에요. 이따가 또 정희 사장님 좌측에 있는 파트너 또 저희 센터에 또 옵니다. 그게 근데 이제 비중을 50대 50을 이제 어떻게 돼요? 80대 20, 90대 10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 거. 왜? 이제는 팀장이 됐고 셀프 리더고 모토를 훨씬 넘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후원의 비용도 줄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언제까지 후원해야 돼요? 언제까지 돈을 써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서 계속 야, 얘한테 돈 안 되네 이런 그게 스킬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람도 알아서 조금씩 이 환경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그럼 알아서 돌아가요. 그리고 알아서 뛰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에이미 사장님이 나왔죠. 그러면 에이미 사장님이 50대 50. 어떻게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죽기 살기로 제가 또 50대 50으로 일을 했어요. 50대 50에서 오토가 넘어가고 어느 정도 떡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이유진 사장님이 밑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미 사장님도 셀프 리더가 되고 스스로 공부하고 세미나 타오고 조직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50대 50이 60대 40, 70대 30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진 사장님이 나왔어. 이유진 사장님 어떻게 했어요? 50대 50. 근데 오토 판매사 거의 돼가세요. 그러면 이제 오토 판매사까지는 좌우가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그 밑에 파트너들이 제일 밑에기 때문에. 그러면 또 50대 50 하는데 좀 생각보다 튼튼한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야. 거기 밑에서. 그럼 요 밑에서만,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유진 사장님한테만 50대 50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성장을 또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유진 사장님도 셀프 리더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셀프 리더를 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 사장님이 또 사랑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뉴질랜드에서. 그러면 거기가 사랑방을 만든 쪽에 또 이제 어떻게 돼요? 50대 50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유진 사장님은 오토 판매사가 안 됐잖아. 저의 항상 목표는 뭐냐면요, 오토 판매사까지 후원한다. 이거예요, 마인드가. 오토 넘으면 알아서 뛰어라. 날개를 이제 날아! 이렇게 알아서 날아 이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매겨? 그러면 알아서 날아야지. 그러면 밑에 또 누군가가 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죠. 그러면 이제 이유진 사장님이 오토 판매사가 거의 다 돼가세요. 그럼 오토 판매사 되기 전에 이제 밑에가 슬슬 조짐이 보여요. 그레이스 사장님 50대 50. 자, 50대 50의 후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명단 작성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명단 작성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동생이 하면 잘할 사람이에요. 저보다 물건도 엄청 많이 뭐 살 때마다 왕창 사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확 키울 걸 키우는 그 누군가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회원이 많아도요. 저는 그 한 사람만 집중을 해요. 아, 그 사람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매출 있죠. 내가 매출 올릴 거를 그 사람한테 저는 몰아버려요. 왜? 7만 원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엄마가 다단계를 애터미까지 9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그걸 좀 들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되게 참고하셔야 돼요.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나한테 애터미를 정보를 줬던 그 애기 엄마 있거든요. 그 애기 엄마는 이제 그만뒀어요. 안 해요. 그 정보를 줬던 애기 엄마가 나한테 연속으로 3번 수당을 맞게 해줬으면 내가 애터미를 알아봤다 이거예요. 근데 6만 원만 들어왔으니 한 달에 그리고 한 달에 6만 원 들어왔는데 엄마가 사우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매출이 400에서 800만 원까지도 올리셨어요. 그때는 뭐 그냥 직접 주문하지 않고 막 판매식으로 그 소비자한테 이렇게 그 스폰서 있죠. 전달하는 스폰서한테 주문을 맡겼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랬는데 그걸 막 찢어발리게 하니까 많이 들어와야 2번 수당 들어왔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만 원의 매출까지 올린 한 달에 2번 수당 들어가면 애터미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오히려 그 전달한 스폰서한테 생리대 다단계 자꾸 끌고 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송양미 총장님이 국장이었을 때 저희 사우나를 계속 매주 오셔가지고 이제 2년 걸리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딱 적임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산하지 마시고 그냥 화끈하게 화끈하게 밀어주세요. 과할 정도로. 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해야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만약에 과하게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 마음의 법칙. 오케이?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거 사업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저희 엄마한테 그 말이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레이스 사장님이 여동생이 홍대에 살고 잘한다 그래서 제가 네, 무조건 그레이스 사장님의 좌우를 봤을 때 소실적에 저는 항상 포인트를 넣어주거든요. 그 내 포인트를 넣을 때 항상 그 다음 그레이스 사장님의 좌우를 볼 때 우측에다가 넣을 수 있어. 그럼 누구한테 넣을까요? 무조건 여동생. 그래서 여동생이 가입한 게 작년 10월에 가입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10월이면 3월이죠. 11, 12, 1, 2, 3, 5개월이죠. 근데 총 수당이 5번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좀 몰아서 한 3번 정도 들어가게 했어요. 저는 항상 3번 몰아서 넣어주자 그게 있어서 3번 들어갔더니 조금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사업 설명 들어보겠다고 저랑 이제 미팅 약속까지 갖게 된 거예요. 한 5번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어때요? 뭐야? 내가 한 것보다 왜 더 들어오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스스로 주문하는 걸 보고 가입도 스스로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입이 이제 시키면서 이제 조금씩 내가 알던 기존의 다단계랑 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사람을 연결을 시켜줬는데 저희 동네 근처에 또 동생이 군자에서 일을 한대.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이제 미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집중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셔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또 그레이스 사장님 밑에 또 이유진 사장님 잘했던 게 뭐냐면 그레이스 사장님 밑에 또 누군가를 또 찾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조직이 커지잖아요. 계속 그 사람한테만 하면 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소피아라는 분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소피아 사장님도 한쪽은 막 커지는데 어쨌든 계속 사람들한테 제품 테스트 해주고 자기 가게에서 애터비를 막 알리고 이렇게 제품 테스트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족끼리만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인맥이 없으니까 가족들만 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밑에 말레이시아 사람을 달았는데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거예요. 근데 너무 적극적인, 이게 좀 얘기를 살짝 했더니 뭐요? 중국 세미나가 있다고요? 뉴질랜드에서 중국 세미나가 있다고요? 저 갈게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유재 선생님이 신나가지고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랬더니 아 멀니까 머니까 저 혼자 가도 된다고. 그랬을 때 아 저도 갈게요. 이렇게 해갖고 같이 가신 거예요. 그게 그다음부터 일이 됐어요. 근데 잘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 때 집중해요, 여러분. 48시간 후속 관리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쏠려주는 거예요. 명단도 빨리 그 밑에를 잡고. 근데 그걸 너무 잘했어요. 제가 관리를 안 했는데도 이게 복제가 되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소피아 사장님의 매출이 보름간 저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70대 70이 뜬 거였어. 헉! 아니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밑에 소피아 사장님 밑에 또 이제 중국 그게 그분이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이유진 사장님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소피아 사장님한테? 이제는 그전에는 가족들한테 수당을 넣어줬대. 근데 지금부터는 이 사람한테 집중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나왔다고 계속 또 가족한테 놓고 이게 아니고요. 누군가 딱 관심 있는 사업자가 나왔어. 열정, 눈빛, 에너지 딱 땀이야. 그러면요, 완전 초집중으로 몰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샘플을 주든 뭐를 하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또 나오니까 이 지금 자 보세요. 이유진 사장님이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오토 판매사가 아닌데 여기가 갑자기 그 밑에 사람이 나왔다고 내가 그냥 이유진 사장님의 그 반대쪽은 무시하고 또 요 밑에만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찌그러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보통 요 A가 있는데 A를 막 열심히 키워. 좌우로 막 키우다가 B가 딱 나오면 A를 버려버려. 그리고 B를 막 키워. 그리고 알아서 하래. 근데 여러분 그 알아서 하는 적절한 거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못 한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이 조직을 못 키우냐면요. 알아서 하려고 조금 마음을 먹은 사람을 갖다가 마음만 먹은 사람한테 알아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밑에 자꾸 뎁스를 타라고 하니까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요, 내 파트너가 저는 그래서 그냥 딱 정의를 내렸던 저만의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오토 판매사까지는 셀프가 될 수가 없다. 환경을 계속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 근데 오토가 넘어서는 오토 넘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밑에 팀워크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슬슬 이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죠. 왜?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의존한다. 그건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직이 안 커져요. 그래서 그 적정선이 보통은 사람들이 그걸 이론으로 정확한 그게 선이 없으니까 이론으로만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기 A 했다가 B가 나왔어. 근데 A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잘 되다가 슬럼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하다가 매출도 저조할 수 있고 멤버십도 저조할 수 있고 이게 자꾸 성장이 저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누군가가 딱 나왔다고 요 사람한테만 집중했고 요 사람만 막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그것 또한. 왜? 요 사람이 슬럼프가 올 때 영원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여러분들한테는 내려드릴게요.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의 좌우를 열심히 케어를 해주고 후원을 하셔라. 근데 그 오토 판매사 개념이 뭐냐? 그 오토 판매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5번 유지, 6번 유지된 사람들은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좌우를 끝까지 해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넘었을 때는 그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계속 그 사람을 가지고 막 계속 하다 보면 밑에가 안 커지잖아요. 그래서 한 오토 판매사 12회 정도 넘으면
어느 정도 팀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를 이제 잡으셔도 굴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밑에 해도 감사함을 알아요. 그렇지만 오토가 되지도 않고 그냥 한 60만 포인트 정도 뜨고 보름에 그리고 한 70만, 100만도 약해요, 여러분. 100만 정도 떴다? 그건 스폰서가 도와줬을 때 100만이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실제 일하고 있는 포인트를 정확히 집어야 돼요. 내가 도와줘서 올라온 포인트는 일시적으로 나한테 엄청 의존한다니까요. 근데 거꾸로, 아, 그럼 나한테 너무 의존해서 이거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돈 내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돈이 되게끔 오토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조직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왜 조직에서 떨어지겠어요? 돈이 안 되게 했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토여도 어떤 오토예요? 그냥 맞춰서 수동으로 했던 오토였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스폰서가 진짜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때 어떻게 돼? 이것도 성격인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파트너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으쌰 해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도와준다고 또 스폰서한테만 또 너무 의존하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파트너가 의존을 해도요, 만약에, 자, 여러분, 밑에 누군가의 뿌리가 없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매출을 전혀 안 올려.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셔야 돼요.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가 다 연결 라인들이 계속 내려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밑에서 이제 잡았는데 더럽게 안 하는 거야. 의존도 엄청 심한 거야. 미치겠는 거야.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 보통 열받죠? 사람인지라 열받아요. 아, 좀 뛰지. 왜 이렇게 가만히 해?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밑에가 오토가 돼가지고, 진짜 밑에 내가 직급이 여러분, 우리가 배팅이 아니라 유지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유지가 되려면 그 밑에서 유지가 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누가 참아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착각하잖아요. 내가 도와줬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내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끝까지 나의 유지를 되기 위해서 위에 좌우를 키우면요. 이제 오토들이 나오잖아요? 오토들이 나오면요. 여러분, 돈 되는 오토들은요. 절대 안 그만둬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스폰서 있는 쪽으로 붙는다니까요. 사실입니다. 그쵸? 다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국장님, 대박이야. 잘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맨날 싸우는 팀들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후원의 방법의 요령은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이 꼴, 저 꼴, 별꼴, 꼴값이 수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후원이 사실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내가 내공이 없으면 그 상대방의 보는 안목이 내가 보는 게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진득해야 되는데 자꾸 나 혼자 너무 가래지기가 찢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관리가 안 돼. 나는 후원을 해줬지만 얼굴에 다 써 있어. 내가 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받냐면 누가 후원해 주랬냐고. 아, 뭐야, 형.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욕먹는 거지.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어차피 도와줬으면 미련 없이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눈 감고 그 밑에를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코드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거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토를 많이 만들어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직급이 팀장이어도요, 150대 150, 240대 240 후원 수당이 늘어나요.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내 수당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밑불이 돼서 하나씩만 찾았어. 여러분, 이게 애터미가 진짜 쉬운 게 뭐냐면 처음에 1차 오토 판매사 만들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한 두 명 정도 둘둘 나오잖아요? 둘둘 나오면 뭐가 쉽냐면, 자, 보세요. 내가 좌우로 계속 어느 정도 키우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셀프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 이게 엄청 자기네들도 이 비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니까 안 그만두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 안에서 하나씩만 찾아진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애터미가 되게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제가 또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내가 있는데 계속 회원이 이렇게 내려가요. 회원이 내려가는데
보통은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좌우를 케어하다 보면 이렇게 한 사람씩 나온다고 이렇게 조금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그럼 나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요렇게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들이 이제 오토 세미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좌우를 어느 정도 계속 케어를 해주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그럼 오토 세미가 나중에 또 어떻게 돼? 또 하나를 찾게 되면서 오토 판매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오토 팀장, 왜? 요쪽이 탄탄해지니까 오토 팀장도 그려지고 그러니까 후원 수당이 점점 나는 늘어나면서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이제 즐기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일이 어렵지 않고 위에서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달려 있는 사람 있죠. 거기 밑에서 한 사람씩이라도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야 무슨 그 사람들이 조금 비슷해졌을 때, 아, 나 도전하고 싶다. 아, 쌤이 도전하고 싶다. 판매사 도전하고 싶다. 팀장 도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너무 딱 포인트 딱 들어갔는데, 빵빵. 아, 30대 빵. 뭐 70대 빵. 뭐 100대 빵 이래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따라오게끔 하려면요. 최선을 다해서 좌우를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한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걸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A한테 소개를 받잖아요. 후원을 잘하다 보면 내가 내 인맥이 아니어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조직이 막 팍팍팍 커진다니까요. 제가 케이트 사장님은 뉴질랜드에 있잖아요. 근데 케이트 사장님이 한국분을 소개시켜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약간 그 센터에서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서 경계를 하셨는데 제가 부담을 이제 갖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비자 이익되는 거를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뉴질랜드 분들로 인해서 소개를 받다 보니까 그분 밑에 33명이 다 뉴질랜드 분인 거예요.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비전을 본 거지. 뭐야? 뉴질랜드 사람 뭐지? 아, 이렇게 되면서 관심이 생겼는데 본인이 입으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퇴직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그 연대 출신이래요, 성악으로.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5년 이제 5년 퇴직한 지 5년이 됐고 이제 그 올해 이 광주를 살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가도 본인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그 와이프분도 아마 여기 단체 톡방에 초대되면 분명히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을 거다 했더니 역시나 그 학교를 얘기했더니 그 댓글에 우리 딸도 여기 학교 다녔는데 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경계를 했다가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고 가입비 진입비가 없었다는 걸 알아들은 게 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캐시백을 받고 나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보니까 소비자 진짜 기존에 알던 다단계랑 다르네 이러더니 아, 나 인맥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그랬죠. 어머, 퇴직하셨으면 애터미 전업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케이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너무 또 들이대면 또 거부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소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가지고 빈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전화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분의 반응이 어땠는지.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전화를 편하게 해도 된다는 거를 제가 알고 나서부터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업 설명했는데 누구 있는데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결하면서 아, 그분 가입되는지 한번 저한테 연결 좀 해보실래요? 이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툭툭 건드려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케이트 사장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케이트 사장님은 뉴질랜드에 있어. 요 사람은 한국에 있어. 근데 제가 케이트 사장님한테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겨요. 연결되는 순간 이제 저는 제가 알아서 해버린다. 이거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케이트가 소개했으니까 케이트 사장님 여기다가 후원하셔야 되고요. 뭐 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서 솔선수범 알아서 그 소개를 받고 회원을 내려가다 보면 하지 말래도 엉덩이가 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신나가지고 시너지가 나고 요즘 막 케이트 사진 얼굴 막 사진에 계속 나오잖아요. 막 댓글 막 달고. 왜? 뭔가 에너지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보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폰서가 이제 파트너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나는 왜 스폰서들이 나 계속 저한테 계속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게 사람인지라 다 케어는 못 해드려요. 그쵸?
그러면 저도 뿌리에다가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 약 스케줄을 못 잡고 뭐 한다 해도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몸값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뭉쳐야 된다?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에 자꾸 뭉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주 보이게 되면, 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성장이 잘 안 되네. 한번 내가 만나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스폰서가 안 만나준다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거꾸로 아니 본인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 밑에 파트너들은 항상 이 두 줄은 갈등이거든요. 하지만 직계랑 항상 갈등인 거예요. 직계랑 갈등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뭔가 스폰서님들한테 그 후원 같은 거를 할 때 후원이라는 건요, 여러분, 달라요. 그쵸? 요청이 달라요. 저는 제 스폰서님한테 후원을 해달라고 할 때 사업 설명해달라 그럴까요? 저는 사업 설명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볼 줄 아셔야 돼요. 저 파트너가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어. 근데 저게 뭐지? 왜 나한테 불만이 있지? 그 후원이 뭐지? 그걸 잘 생각해 보면요, 정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게 무조건 그 파트너를 만나서 사업 설명해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사업 설명을 잘하는 파트너들은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제품이나 아니면 핍이나 아니면 뭔가 마음을 이제 살 수, 예를 들어 근데 대실적이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넙죽 엎드리고 죄송하다 맨날 해야죠.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실적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정말 내가 내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좌우에다 해주면 좋은데 내가 환경에 못 도와줘. 도와주고 싶은데도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못 도와줄 때는 어떻게 돼요? 아, 네네. 섬기시면서 노예처럼 하셔야죠. 왜? 그 사람은 계속 볼 때마다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여러분, 태생의 갈등 구조를 인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언제 바뀔까요? 그분도 똑같이 한쪽이 딱 벌어져가지고 본인도 한 줄 할 때 대실적한테 똑같은 그 욕을 먹으면 바뀝니다. 그럴 때까지는 같이 참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결국 지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다 뭐라 그러냐면, 뭐야, 똑같구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그 습관이라도요, 말을 이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나는 이쁘게 했다라고 하는데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녹음기를 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보세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나. 그러면 내 습관이 진짜 나는 항상 좋은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입만 열면 맨날 부정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정으로 얘기를 하면요. 안 붙어요, 사람이. 그리고 스폰서도 되게 지쳐요. 그래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긍정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복제가 항상 결국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저도 송영빈 총장님한테 후원 요청을 할 때, 저는 예전에 초보자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업 설명 필요했죠. 보상 플랜 못하니까. 보상 플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무슨 후원 요청일까요? 외국 왔을 때 우리 총장님이요. 집을 70평짜리를 이사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외쳤어요. 와, 우리 외국 파트너 재울 수 있다. 저희 집에서 못 재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총장님, 내 텐트 들고 간다고. 텐트 치고 거기서 자면 되겠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송영길 총장한테 후원 요청은 뭐였어요? 외국 사람들 왔을 때 나 혼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재우는 거, 태우는 거. 송영기 총장의 칸입을 크거든. 저는 제 차로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총장님이 다 태우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원 요청이 다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강조하는 게 이론과 행동이 다른 게 뭐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 대장이 누가요? 이동우 총단장한테는 제가 뭘 요청할까요? 사업 설명? 아니에요, 여러분.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 아유, 제가 셀프잖아요. 뭘까요? 그 자체. 머니. 나 머니 버는 사람이야. 성공, 비전. 그거를 요청하는 거죠. 그 왜 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너들이 뭔가 나한테 후원 요청을 하고 뭔가 불만을 가졌을 때, 아, 내가 저 사람 만나줘서 빨리 사업 설명해줘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딱 그 파트너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사업 설명을 잘하는데, 아, 저 사람 조직이 큰데, 아, 그러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물질적으로 다 안 돼. 그럼 진실을 다해서 죄송하다 얘기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 내 주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대실적도 파트너죠. 그러면 내 소정의 작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살게끔 제품이라도 후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포인트는 못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샘플식으로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비타민C라도 뭐 오메가3 하나라도 그렇게라도 좀 달래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또 나불러라. 그냥 말로만, 미안해요. 제가 대실적이라서 못 도와줘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갖는 건데, 말을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대실적이구나. 아, 대실적이니까 나불러라 하네. 그러면 이제 이 껄렁껄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 조심, 입 조심, 입 조심, 또 입 조심.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실적이란 말은 빼고 아 사장님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사장님 능력이 안 돼서 요거 이거 마음이라도 이래서 오메가3라도 요거라도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을 계속 사셔요. 아시겠죠? 사업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셀프 리더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송영길 총장한테 마케팅 플랜 풀어달라고 할까요? 그거 끊은 지 오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파트너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뭐가 불평불만인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그걸 잘 보세요. 근데 내가 능력에 맞게 도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울 때는 또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방법은 자기 알아서 능력과 하시는 것밖에 없죠. 그쵸?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마음을 잘 따뜻하게 해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막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은데도 막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떤 매력 어필을 했느냐, 진실을 다해서 따뜻하게 해줘라. 그리고 상대방에 맞춰서 섬겨라. 그리고 진짜 충분히 대실적이어도 진짜 뿌리한테는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거 도와야 되고요. 그러면 그게 소실적에 비해서는 적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 좌우가 있잖아요. 제 좌우가 있기 때문에 제 좌우 안에서도 내 파트너에 또 좌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중을 저는 둘둘 잡지 않는다니까요. 하나 딱 잡았을 때 50대 50, 50대 그다음 60대 40, 70대 30, 80대 20, 90대 10 밑으로 내려가 또. 그럼 여기 하나는 오토가 된 거잖아요. 밑에 내려가서 50대 50, 또 60대 40 이렇게 해서 또 내려가다 보면 오토가 계속 되면서 오토 팀장, 나중에 오토 국장까지 되면서 후원수당이 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50대 150, 240대 240, 600대 600대 후원수당이 늘리게 됩니다. 어?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걸 깨달으면 쉬운 거예요. 저는 이제 무슨 단계 왔다? 즐기는 단계가 왔다. 그래서 제 얼굴이 어떻게 돼요? 촥! 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하시고, 그리고 밝게 일하시고, 내